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은 지난 총선 때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코너를 함께 했던 우리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이원배 광명메일 대표님과 배종석 일광경인 국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방송을 안 하니까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또 지금 이슈가 사실은 이게 참 누적되어 온 많은 병폐 중에 그렇죠. 하나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건 참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적폐 중에 적폐라 저희가 이제 그래서 같이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나간 기사인데, 광명시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에 수의계약을 뭐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큰 장점이 있죠.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그런 검증된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큰 그 장점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공정하다는 전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투명하고 그렇죠. 공정하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전제가 네네네. 돼야지 이제 경제 활성화가 하는 거고. 네네. 품목별로 몇 개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취지는 맞지 않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대다수 업체가 참여를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수의계약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죠. 품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인데 되게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특정 업종이라 그러죠, 그죠? 쉽게 말하면 날로 먹을 수 있는 네, 종목이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인쇄물, 그다음에 조경, 폐기물, 그다음에 청소, 네. 그리고 연말만 되면 항상 하는 보도블럭 같은 네. 경우. 그 인쇄물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서로 막 세력 다툼하고 뺏으려고 하고, 입김이 센 놈들이 작용해가지고 누구 더 주고. 왜냐면 또 인쇄물이 저희들이 파악하고는 50% 이상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만 원 가져오면 500만 원 이상 남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수의계획을 할 때 거기에 그 입김이 작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예요. 2023년 1월부터 저희가 최근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전기 업체 53군데, 뭐 리모델링해서 28군데, 환경 28군데, 20개 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 건이 한 20건이 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완전히 이건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1,000만 원씩만 쳐도 1년에 뭐 5억, 6억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돈을. 그렇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 그렇죠. 모든 비용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를 다 부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업체를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서 광명시에서 수의계약을 줄 때 이 업체는 말고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의계약 금액이 건설 쪽에는 금액이 적은 거예요. 2천만 원이라는 게. 그래서 2천만 원 갖고서 억지로 업체한테 맡기는 그런 수의계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건 좀 구분을 해서 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유원배 대표님의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특정 업체가 얘기를 하면 또 그 업체들 얘기하면 뭐라면 정말 기분 나빠요. 왜냐면 야, 무슨 개소리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업체밖에 수의계획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업체들 얘기하면 그들이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를 하면 무슨 개소리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분 말씀에 다 저는 다 동의가 되고, 그런 업체도 일부 있고, 네. 그래 업체가 아닌 분은 대부분 많은데, 담당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업체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명한다는 그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단순히 업체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뭐 경제 활성화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좀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린 게 뭐냐면, 뭐 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박수건 시장을. 근데 업체를 하나 차렸더라고요. 이 수의계약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또 넘기더라고 그걸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간에서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브로커라는 거죠. 그죠, 브로커 역할을 한 전문적으로 거죠. 얘기하자면 날로 먹는다. 날로 먹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시장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이 못해요. 못 막아요. 왜? 도와줬는데 마이너스 효과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도와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 이전에 양기대 시장이나 그 이전에 백지현 시장 때나 고향이 어디다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갈아타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정치권 주변에서 계속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선거 때 올인하고 내가 이 정도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 생각을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이 그럼요. 다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네네. 그 2021년도 2월인데 수익액에 대한 부정 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침을 내렸어요. 거기에 네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좀 심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외부인 50명을 모아놓고서 그 수의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경기도는 조금 우리 광명시에 비해서는 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봉구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총량제를 네네. 조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5건 정도 네네. 로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렇게 제한을 두고 하던데 광명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횟수 제한하고 총액 제한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회사가 1년에 뭐 30개, 40개 수의계약을 받는 그런 저거는 생기지 않죠. 그죠. 지금 보면 금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부분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5회 주고 100만 원을 5회 주면 그렇죠. 횟수는. 그 횟수 그러니까 아까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도 그렇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시흥시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하도 그 수익액에 논란이 많으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다 지역 입찰로 바꿔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은 많아졌지만 공무원들이 뭐라 하냐면 너무 편해졌대요. 누가 와서 떠드는 사람도 없고 1,000만 원 이상 나 입찰 봐버리니까. 근데 이제 수익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신속한 그치. 그 일처리인데 그 금액 정도라고 하면은 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치, 불편하죠. 빨리빨리 진행해. 근데 마음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 것 마음은. 같아요. 예. 1,000만 원짜리 잘라주겠지. 광명시에서 이제 그 수의계약 총량제 빨리 도입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그렇죠. 조례 만들면 네, 조례를 시의원들이 제정하면 만들면 되죠.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민기적거리는 이유가 그들도 사실 많이 연계가 돼 예, 있으니까. 연관이 돼 있고 그죠. 네네. 또 주도적으로 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광명 포스트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에 시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아마 시의회 의원들 자체로 만약 시에서 하지 않으면 의원들 자체로 아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 업종이 한 1,000만 원 계약하면 한 5, 600 정도가 남는 그런 업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업종에서 어떤 업체가 한 20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게 1,500씩만 잡아도 3억이니까. 네, 3억 그러면 40% 잡으면 1억 2천이, 50% 1억 5천이고. 그게 뭐 1억 또 8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선거판에서 잠시 관계를 맺고 일을 했다고 1년에 뭐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손 안 대고 번다는 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많은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쵸. 1년 그럼요.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뭐 3, 400 버는 것도 힘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도 없이 그냥 회사만 차려놓고 돈 1,000만 원 이상씩 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총량제가 도입이 돼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수시로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해야 돼요. 무지 있으면 징계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쪽팔려도 못해요. 공무원들이 그 책임감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명시에서 성희롱, 성추행 관련된 교육, 청렴 교육 이건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청렴하냐 잘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만 청렴하면 이런 것들은 다 중간에서 카트가 되는 문제인데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청렴할 필요가 있어요. 추가로 더. 그러니까 저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아니 그게 사실 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1년에 한 1억 5천을 벌게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5천만 원 벌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3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 이런 수의계약과 관련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좀 담당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청렴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공무원이 또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시장 측근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또 압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제 얘기하는 게 인사는 누구, 뭐 공사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으니까 그 측근들이 자중하면 되는데 측근들이 자중을 좀 안 하니까 이런 그 관행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듣고 저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박 시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는 게 많겠죠.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방치를 하겠죠. 역할이 결국은 있죠. 이제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렇죠. 맡겨놓은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 개입을 할 만큼 그 정도의 스마트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 이제 뭐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적이고 그렇죠. 또 다른 얘기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좀 어떤 사람은 박성원 시장한테 밑보여가지고 저 좌천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쁘게 봐서 옆에 붙어 있는데 심지어는 뭐 킨십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요번에 뭐 승진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결국 나중에 다 박성원 시장이 그 영원한 시간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또 그만두고 나가면요 개털입니다. 백지원 의원도 나가보시고 이호선 시장 나가면 다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박성원 시장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시장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에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그 인정한 부분을 과연 수의계약이나 인사권의 행사나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따로 사례를 하면 돼,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시까지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이나 여러 군데에 관여하는 거는 그건 모양도 안 좋고 그렇게 하면은 처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박성원 시장의 어떤 다음 정치 행보와 함께 하고 싶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박승원 시장을 생각해서라도 처신을 잘해야죠. 과유불급이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사권이나 이런 거는 본인 능력이 안 되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치 그냥 대단한 그 역할, 능력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례가 지정이 되면 물론 또 편법이 생기겠죠. 업체를 다른 사람 그렇죠. 이름으로 만들고. 뭐 방법은 예. 있겠죠. 근데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라.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박승원 시장이 자기가 몰랐던 거라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죠. 발목 잡혀가지고 또. 그럼요. 그렇죠.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조례로 지정이 돼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병폐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보시는 시의원들이 계시면 반드시 그 수의계약 총량제를 이번 그 조례로 제정을 하시는 거를 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모 의원하고 기사가 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적극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요새 그게 나오잖아요. 인정 안 하는 놈이 도둑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는데 특검법을 반대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 얘기가 저도 생각이 나서 수익에 반대하는 놈이 범인이다. 그렇죠. 그 조례지정 반대하는 사람이.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가 같이 함께 방송을 해서 제가 너무 든든했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시죠. 방송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